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아동복지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정규반 학생들은 이 시간이 심화 수업으로 이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우리 본교 산업체반과 육포병 산업체반은 보강주간의 수업으로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아동복지 실천 분야에서 쭉 보육 아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학대 아동, 장애 아동, 쭉 이제 지난주에 새터민 아동까지 아동복지 실천 분야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이제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아동복지론 1학기 수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 사상 처음 겪어보는 그런 비대면 수업으로 지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학기 동안 수업 받으시냐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비대면 수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의 준비도 하고 동영상도 잘 찍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질 높은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아무쪼록 이 아동복지론 시간을 통해서 배운 그런 지식들이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1절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1절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다문화 가족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다문화 가족은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를 우리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다,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적을 달리하는 종족이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형태로 구성된 국제 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결혼 가정과 같이 이 이중의 문화나 삼중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를 우리가 다문화 가족 자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남성 또는 여성과 결혼하여 만든 가정을 다문화 가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양 쪽의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는 경우를 다문화 가족이라고 표현은 거의 잘 안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 가족의 아동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중국 교포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캄보디아, 뭐 태국 이런 쪽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가족들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주 노동자의 가족이 다문화 가족에 속하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탈북 이주민, 그 세터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다문화 가족의 유형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결혼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있고요. 세터민 가정이 있습니다. 이 국제결혼 가정은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거의 상당수가 국제 결혼 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요,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을 한 후에 한국에 이주한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칭 이 세 가지 종류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세터민 가정인데요.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에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세터민 가정, 이렇게 세 가지의 다문화 가족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문화 가족 그러면 국제 결혼 가정을 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3월 21일 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해주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08년 3월 21일 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요. 결혼 이주 여성,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중국 교포들 중심으로 해서 이 다문화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 3월 21일 날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주요 골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7조에 보면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의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또 부부교육, 또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으로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8조에 보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가족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 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 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족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언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인 남성들이 대부분 농촌 총각 내지는 도시의 저소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그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그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가정폭력이나 이혼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통해서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에 보면요,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여기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1년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 애로사항 또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언어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어로 뭐 공문을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준다든가 또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언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또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을 하게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 또 어려움, 또 지원, 보호,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 중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모든 정책과 또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8년 3월 21일 날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2011년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일부 개정 내용은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발전 시책과 평가, 또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개정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 9월에는 또 일부 개정을 했는데요.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요.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6월에 또 일부 개정을 했는데요. 이때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아동들이 굉장히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이나 이 가족 아동들이 많이 차별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2016년 6월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2017년 12월 12일에는요, 또 일부 개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요. 한국 사회에서
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또 다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다문화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필리핀이나 이게 뭐 태국이나 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폄훼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 동남아시아권에 있던 서양 사람이든 우리 한국 국내 사람이든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엄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또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개방이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가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또 중국 교포들 같은 경우는 좀 한국말을 좀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 상당수가 정상적인 말 또 언어의 발달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엄마가 이제 언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이 언어를 한국말을 빨리 이렇게 하는데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언어 발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은 이중 언어를 함께 씀과 동시에 적절한 자극과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언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하면요, 늦은 언어 발달과 문화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집단 따돌림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낮은 학습 능력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 한국 엄마와 한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 같은 경우는 그 언어 발달이라든가 이제 사회 적응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엄마 자체가 이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이 언어 발달이 늦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 적응이 어렵게 되고 또 학교에 가서는 학습의 적응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실천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2절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을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의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을 한번 보면요. 결혼 이민자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17년도에는 30만 1112명으로 추계가 됐다가 2020년 올해가 2020년이죠. 약 35만 862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이민자들이 이 정도로 많은 거죠. 35만 명 정도가 이게 한국에 결혼 이민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결혼 이민자 자녀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요. 2017년도에는 24만 1,263명이었던 것이 2020년 올해 추계가요. 30만 2,692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혼 이민자도 증가가 되면서 결혼 이민자 자녀들도 이렇게 증가가 되는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 2013년부터 2017년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결혼 이민자 기여자 중에 10%는요. 이혼이나 별거 또는 사별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이혼을 많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결혼 이민자, 그 다문화 가족들이 이혼, 별거, 사별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문화 가족 중에 한부모 가구 비율이 2012년도에는 3.4%에서 2015년도에는 4.8%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한부모 가족은 이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모자 가정을 얘기를 해요. 또 부자 가정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당수가 모자 가정이 많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한부모 가구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혼이 많이 증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문화 가족 중에 재혼 가구 비율도 29.4%로 다문화 가족의 이혼, 사별 증가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재혼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혼, 별거, 사별을 통해서 우리 가족원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녀 양육 문제 등의 다양한 정책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다문화 가족의 실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84%가요,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국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생애 주기별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문화 학생 수는요, 2013년도에 55,780명에서 2014년도에는 67,806명, 또 2015년도에는 82,536명, 2016년도에는 99,186명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한번 2015년 전국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다문화 가구는요, 27만 8,036가구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15만 4,333가구에서 80%가 증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 다문화 가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구원 수를 한번 살펴보면 3명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엄마, 아빠, 이제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됐겠죠. 29.1%고요. 2명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26.3%, 그 다음에 4명으로 구성된 데가 23.9%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요. 대체적으로 다문화 가족은 한 자녀 내지 2자녀 아니면 부부로 구성된 가구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구의 가구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부부 플러스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6%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21.8%, 그 다음에 부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로 구성된 가구가 9.6%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은 부부와 자녀 또는 부부, 자녀가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구 자녀 연령을 한번 살펴보면요. 6세 미만이 2012년도에는 52.4%였는데요. 2015년도에 보면 45.8%로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6세에서 11세가 2012년도에는 25.7%에서 2015년도에는 31%를 차지하는 그런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구 자녀의 학교 급별 취학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이 98.5%가 이제 취학률을 가지고 있는데 다문화 가구 자녀들은 97.6%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가 96.3%인데 반해서 다문화 가구 자녀가 93.5%. 그래서 약간은 좀 낮죠. 전체 국민에 비해서 약간 낮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습니다. 전체 국민 전체가 93.5%가 고등학교 취학률을 가지고 있는데 다문화 가구 자녀들이 89.9%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 기간을 보면요.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취학률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그 고등교육 기간에 취약하는 율은 68.1%에 비해서 다문화 가구 자녀들은 53.3%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학 진학률이 전체 국민에 비해서는 다문화 가구 자녀들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요. 국내에서만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 5만 165명이 되고요. 외국에 거주 및 성장을 한 자녀들을 보면 32,311명이 되고 있어요.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19,529명. 또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들은 12,782명 정도가 되고요. 성별이나 연령의 분포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재학 상태를 한번 보면요. 국내에서만 성장한 5만 165명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32.2%, 중학교가 23.6%, 고등학교가 19.8%, 대학교 이상이 9.7%, 다니지 않는 자가 8.7%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다문화 가족 아동의 현황 중에서요. 다문화 가족의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7%고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70.2%,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62.2%, 청소년 지원 시설이 59.9%, 또 사회복지관이 53.4%, 다문화 대안학교가 20.4%, 다문화 예비학교가 19.5%, 또 네임보우 스쿨이 18.3%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연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율이 높고요. 또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복지 서비스를 잘 알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다문화 가족 자녀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2006년부터 교육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대학생 우선 지정을 해서 대학생 멘토와
다문화 가족 아동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1대1 결연을 통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자 배려 교육과 한국어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를 빨리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국 문화 교육 등의 교원 연수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중3 교과 개정 시 타문화 편견 극복 단원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원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족 아동들이 어떤 이런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중앙 다문화 교육센터에서는요, 우리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을 위한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의 다원어 교수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을 꼭 보급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교육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담당 교사 연수를 위한 핵심 교원 양성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중앙 다문화 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2차 다문화 가족 기본계획 말씀을 드렸죠. 우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을 했고요. 현재는 제3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제2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성 리더십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기초 학력을 제고를 하고요. 이중언어, 예체능 등의 다문화 가족 자녀의 다양한 재능 발현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진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 입국 자녀 입국 시에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원활한 공교육, 진입 유도 및 편입학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도 입국 자녀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의 남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에 있을 때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상태인데 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베트남에는 여전히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녀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여성에게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자녀들을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중도에 입국한 자녀다 해서 중도 입국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도 입국 자녀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국인인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살았던 그 문화도 있고 언어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국에 오면은 이 엄마보다도 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에 부적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편입을 한다든지 뭐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 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이주민 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합 서비스 운영으로 다문화 가족, 맞벌이 가정, 북한 이탈 가족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2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인데요. 앞서서 말했지만 이 다문화 가족 또는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들을 돕는 법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요,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는데요. 제한 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기본계획을 한번 보면요. 이주 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또 이민자 인권 존중 및 차별 방지 제도화, 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등의 여러 가지 외국인 정책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같이 오늘은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문화 가족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좀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문화 가족 또는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론, 아동복지 실천 분야, 보육 아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아동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론의 1학기 수업을 대단원에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그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난생 처음으로 경험한 이 비대면 수업이고요.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접하는 비대면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학기 동안 아동복지론을 배우고 또 익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동복지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2학기 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